비가 내립니다. 서울 마포구 한 버스 정류장 투명 지붕에 빗방울이 부딪힙니다. 오후 6시 반 퇴근길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정류장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73세 은하입니다. 무릎 위엔 검은색 우산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검은 코트는 발목까지 내려와 있고 은빛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죽 핸드백 하나뿐입니다. 짐이 없습니다. 표정도 없습니다. 그저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1시간 전 일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게 최선이에요. 요양원도 좋은 데로 알아봤고 집은 우리가 처리할게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작년에 넘어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데.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대답 대신 우산을 펼쳤습니다. 비는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이별. 은하는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년 전부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첫 제사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문장이 진짜였습니다. 집은 팔아서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은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장미를 심었던 작은 정원, 아이들이 자랐던 안방, 손녀가 낙서를 했던 벽지. 그 모든 것이 정리라는 한 단어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족 신탁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을 신탁 등기하시면 본인 동의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달 뒤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은 계좌였습니다. 은하는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예금을 3개 은행으로 분산했습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는 주거래 은행 계좌에는 생활비 정도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배웠습니다. 복지관 컴퓨터 강좌에서 3달 동안 익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세권 소형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신탁 계좌와 별도로 준비한 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월세는 예금 이자로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포함 80만 원. 컨시어지가 있고 방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하는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 간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곳에 들렀습니다. 다만 오후 2시 이후의 행선지는 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은행, 부동산, 그리고 새 집이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흔적 없이 준비했습니다. 은하는 정류장 벤치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신탁 등기 완료 분산계좌 3개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변호사 연락처, 유언장 공증 예정. 마지막 줄에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짧은 문장 하나. 출발. 은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작은,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은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택시 한 대 부탁합니다. 마포구 버스 정류장이요. 목적지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자녀들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였습니다. 은하는 알림을 껐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습니다. 은하는 우산을 펼치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었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짐은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은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뒤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40년을 산 집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핸드백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오피스텔 열쇠였습니다. 작고 가벼운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완전히.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은하는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떠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피스텔 23층입니다. 은하는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28제곱미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흰색 벽지, 회색 타일, 접이식 식탁 하나. 창문 너머로 강남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하는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핸드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엄마, 이거 어디 두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은하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50건이 넘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짜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 농담 아니시죠? 빨리 연락 주세요. 은하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혜원 변호사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은하입니다. 약속대로 연락드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뵐 수 있으실까요?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옷장에서 힙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면접 보러 가듯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15층 건물, 유리와 목재로 마감된 내부였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정혜원 변호사님 사무실은 이쪽입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신탁 등기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신탁 표시 완료되어 있고요. 수탁자는 선생님 본인이십니다. 자녀분들이 집을 임의로 처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의사 능력이 온전하시고 재산 관리도 스스로 하고 계시니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네. 다만 한 가지 더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자녀분들이 선생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요양원 입소를 시도하거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은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빽빽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걸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호와 통제는 다릅니다. 자녀분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건 맞겠지만 그 사랑이 선생님의 의사를 무시할 권리는 아닙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이건 방어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도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유언장은 자녀분들께 균등 분할이셨죠? 네. 선생님의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 방법, 장례 방식, 그리고 정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만약의 경우 연명의료 결정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끝까지? 네. 선생님의 삶입니다. 은하는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은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빠가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요양원도 엄마 건강 생각해서 알아본 건데 왜 가출하듯이 나가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은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집에 가요. 오빠도 회사 조퇴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딸이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나 달라고 했어. 딸이 손을 놨습니다. 은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집에 안 가. 내 집은 따로 있어. 무슨 소리예요? 집을 또 어디? 신탁 등기 확인해봐. 너희가 처분하려던 그 집, 이제 못 팔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변호사까지 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 결정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변호사? 신탁?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은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혜원 변호사에게였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 차단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문에는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1층 컨시어지는 24시간 근무했습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사온 우유와 계란, 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히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벽은 쌓였습니다. 법적 보루, 재정적 독립, 물리적 안전. 모든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복지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 노인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은하는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해야 할 일, 위치 추적 해제, 의사소견서 준비, 통장 이체 내역 정리, 자녀들에게 보낼 편지 작성. 마지막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편지. 설명이 아닌 선언문. 은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박은하 씨 계십니까? 강남경찰서입니다. 은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댁 자녀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하셨어요. 실종이 아닙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제 의사로 이사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은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자녀분들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건가요?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삶을 제가 결정하고 싶어서입니다. 경찰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르신 안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신 거군요. 거부가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의사 능력이 있으시고 스스로 생활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녀분들께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걱정이 크십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남겼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후 2시 복지관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소연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의뢰받고 왔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차원입니다. 은하는 차를 내왔습니다. 소연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사시네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자녀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은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걱정과 통제는 다릅니다. 소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안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심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삶을 강요하는 거니까요. 소연이 잠시 기록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그런데 왜 거부하셨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은하는 소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위험은 제가 감수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까지 빼앗길 순 없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령자 결정권에 대해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70세가 넘어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재산, 의료까지. 자녀라도 강제할 수 없어요. 은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겁니까? 네. 다만 자녀분들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어르신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 소연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고령자 권리 안내 팜플렛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2년 걸렸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권리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은하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은하 고객님, 국민은행입니다. 오늘 오후에 고객님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성함은 박민준, 고객님과 관계가 아드님으로 등록되어 있으시고요. 위임장 없이 조회 시도하셔서 거부했습니다. 은하의 손이 굳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확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우리 은행에서도 같은 시각 조회 시도 기록이 있네요.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계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세계은행, 분산된 계좌,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남편의 퇴직금, 보험금, 그리고 20년간 모은 예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주거래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겨뒀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통장이 몇 개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물어보니? 은행에서 조회가 안 된대요. 엄마,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무슨 소리예요? 나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내 통장 볼 권리는 없어. 엄마가 돈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기당하면 어떡하고요? 은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잖아. 엄마, 민준아, 엄마는 아직 안 죽었어.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그럼 요양원 비용은요? 나중에 병원비는요? 내가 낸다. 그럼 우리한텐 뭐가 남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한 말 들었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맞아.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안전한 게 아니야. 내 돈이 안전한 거지.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2년 동안 지켜봤어. 너희가 집 팔자고 할 때, 요양원 보내자고 할 때, 단 한 번도 내 의견은 안 물어봤잖아. 그건 엄마 위해서, 아니야. 너희 위해서였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단단해진 결심. 밤이 깊었습니다. 은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를 위해라는 말의 진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요양원 집 처분 관리 부담 제거, 자산 확인 상속 계산, 안전 통제의 다른 이름. 은하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집에서 살기, 내 돈 내가 쓰기, 내 선택 내가 하기, 끝까지 나로 살기.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은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여행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여행 상담이었습니다. 파리, 그리스, 스페인. 평생 가고 싶었던 곳들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한텐 뭐가 남는데요?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뭐가 남는데?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심했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 은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혜원 변호사에게였습니다. 유언장 수정하고 싶습니다. 재산 처분 방법 변경하겠습니다. 내일 상담 가능하신가요? 답장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오전 9시 출국장 입구입니다. 은하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들려 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는 11시에 출발합니다. 체크인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엄마, 제발 멈춰요. 아들 민준과 딸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카드 사용 내역이요. 여행사 결제 떴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유럽 가시려고요? 혼자? 그래. 미쳤어요? 70 넘은 나이에 혼자 해외여행이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여기서? 어디든요. 비행기만 안 타시면요. 은하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항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보았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가시고 연락 끊으시고 이제 외국까지 가시고 내 돈으로 내가 가는 거야.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니? 걱정이라고요. 은하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
내 통장 조회하려던 게 걱정이었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거짓말. 은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희가 걱정한 건 내가 돈을 다 쓸까봐였어. 상속받을 게 없어질까봐. 엄마,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양원 얘기한 것도 엄마 건강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엄마, 너희 편애 때문이었어. 집 관리 귀찮고 엄마 돌보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시설에 맡기려던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내가 감수해. 왜요? 왜 우릴 믿지 않으세요? 은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부야. 무슨, 내가 너희 말 잘 듣고 집도 넘기고 조용히 요양원 가면 사랑받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미쳤다고 하잖아.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는 우릴 이기주의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부모를 어른으로 안 봐. 보호해야 할 짐으로 보지. 짐이라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우린 엄마 사랑해요. 진짜로요. 알아. 은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 사랑하면서도 존중은 안 하거든. 민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하시는 대로 다 놔두라고요? 그래. 혼자 살고 돈 마음대로 쓰고 위험한 여행 가는 것도? 그래. 불가능해요. 왜? 우린 자식이니까요. 은하는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자식이라고 부모 인생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마,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10년? 20년? 그 시간을 너희 맘대로 살 순 없어. 수진이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내 몫이야. 우린요? 우리 마음은요? 은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수진아, 엄마도 마음이 있어. 엄마도 두려워. 혼자 사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무서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야. 무서워도 외로워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왜요? 왜 우리랑 같이 못 살아요? 함께 사는 건 괜찮아.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건 함께가 아니야. 통제야. 은하는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말 안 듣는 엄마라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뒤에서 수진이 울었습니다. 민준이 뭔가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났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자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 그들은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2시간 뒤 파리였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모네의 수련 앞에 섰습니다. 은하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림 속 물과 빛이 일렁였습니다. Beautiful, isn't it?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노년의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예스.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어눌한 영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First time in Paris? 예스. 베리 퍼스트 타임. 하우 원더풀. 엔조이 에브리 모먼.
여성이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은하는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 산토리니입니다. 에게해가 펼쳐졌습니다. 은하는 하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파란 지붕, 하얀 벽, 눈부신 햇살.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Alone? 예스 언론. Brave woman. 은하는 웃었습니다. 땡큐.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 하늘, 그리고 와인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에게 잘 있어.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파리 극장에서 오페라를 봤습니다. 프로방스 포도밭에서 와인을 시음했습니다. 베네치아 곤돌라에 탔습니다. 바르셀로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많이.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회수였습니다. 40년 동안 집안 살림에 쓴 시간, 20년 동안 손주 봐주며 보낸 날들, 평생 참았던 욕망들, 이제 돌려받는 거였습니다. 호텔 방입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남은 시간 내가 주인이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야경이 빛났습니다. 에펠탑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우리도 생각해 볼게요. 미안해요. 은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여러 번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신 노트에 적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베르사유였습니다. 모레는 루브르였습니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73세,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캐리어는 출발할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기념품, 책, 와인 몇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하시나 봐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3개월 만입니다. 여행이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럽이요. 파리,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혼자요? 네, 혼자요. 기사가 백미러로 은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연세가 73입니다. 와, 정말 멋지십니다.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기념품을 선반에 놓았습니다. 에펠탑 미니어처, 산토리니, 그림 엽서, 베네치아 가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 꺼두었으니까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문자 123건, 부재중 전화 57통, 대부분 자녀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문자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연락 주세요.
엄마 사진 봤어요. 예쁘네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었습니다. 둘째 주였습니다. 엄마, 오늘 복지관 갔다 왔어요. 고령자 권리 교육 받았어요. 몰랐던 게 많네요. 엄마, 나도 상담 받았어요. 가족관계 상담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엄마를 애 취급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은하는 문자를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셋째 주였습니다. 엄마, 오늘 요양원 봉사 갔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랑 얘기 나눴어요. 다들 가족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잘 안 온대요. 나도 그런 자식이 될 뻔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친구 만나봤대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같이 살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한대요. 나도 이제야 알겠어요.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넷째 주였습니다. 엄마, 집 신탁 해제 안 할 거예요. 엄마 집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천천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 반성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정말 화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은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수진에게. 엄마가 떠난 건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야. 엄마도 살고 싶어서였어. 73년을 살았어. 20에 결혼해서 50년을 아내로, 40년을 엄마로 살았지.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불린 시간이 더 길었어. 그게 싫었던 건 아니야. 너희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 아빠랑 살림 꾸리는 것도 좋았어. 근데 아빠가 떠나고 나니까 문득 생각했어.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고 이제 엄마 역할도 끝났는데 나는 뭐지? 그래서 찾고 싶었어. 박은하라는 사람을. 너희가 요양원 얘기했을 때 무서웠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고 관리받는 노인이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떠났어. 유럽에서 많이 걸었어. 미술관도 가고 오페라도 보고 바다도 봤어. 처음엔 외로웠어.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 근데 점점 괜찮아지더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했어.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 아니라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거든. 너희 문자 봤어. 다. 복지관도 가고 봉사도 하고 상담도 받았다며. 고마워. 엄마도 배웠어. 떠나는 것도 용기지만 관계를 고치는 것도 용기더라.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엄마는 독립된 사람으로, 너희는 존중하는 자식으로. 사랑해. 늘 그랬어.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주소를 각각 적었습니다. 은하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체국이었습니다. 편지를 창구에 냈습니다. 등기로 보낼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반 우편이요. 네. 도장이 찍혔습니다. 편지가 우편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수첩이었습니다. 파리 서점에서 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 프랑스어 배우기 마이너스 내년에 다시 가고 싶어. 그림 그리기 시작 마이너스 취미반 알아보기. 독서 모임 가입.
자원봉사 마이너스 복지관 어르신들과 차 마시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마이너스 할머니도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마지막 줄에 덧붙였습니다. 나로 사는 법 계속 배우기.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원 변호사였습니다. 은하 선생님, 돌아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유원장 최종 확인하고 몇 가지 더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좋아요. 언제든지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은하는 멈췄습니다. 수진도 멈췄습니다. 서로 바라봤습니다. 5미터쯤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봤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는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알아. 모르고 그랬어요. 엄마를 어른이 아니라 애 취급했다는 걸. 알아. 상담받고 봉사도 하고 많이 배웠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 은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도 배웠어. 떠나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 말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네. 엄마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 화내고 떠나기 전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떠나셔서 우리가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은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로 배우면서. 네.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 그게 편해. 알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자. 너랑 민준이랑.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가족이잖아. 안 보고 살 순 없지. 고마워요, 엄마.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고마워. 기다려줘서.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하늘이 넓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73살이다. 늙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남은 시간 내가 주인이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다. 떠났지만 돌아왔다. 용서는 천천히. 사랑은 계속.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파리에서 산 작은 그림 엽서를 꺼냈습니다. 센 강변 풍경이었습니다. 벽에 붙였습니다. 내년엔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런던도 들를 예정입니다. 은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끝까지.